이탈리아 브랜드인데 이탈리아스럽지 않은 게 가장 큰 매력인 브랜드가 있습니다. 요즘 패션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브랜드 써네이. 근데 이 브랜드 로고 설명도 과하지 않고 셀럽 마케팅도 거의 하지 않고 럭셔리인 척 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패션을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말자 이 태도로 밀라노 패션 위크에서 가장 이상한데 가장 기억에 남는 브랜드가 됐죠.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할 브랜드 써네이, 써네이의 세상으로 같이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브랜드 읽어주는 남자 김원식입니다. 오늘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데님 셔츠의 주인공 바로 써네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저는 써네이를 이번에 구매한 맨투맨과 이 데님 셔츠가 처음인데 반팔 티셔츠 그 써네이 로고 써있는 그 티셔츠 입고 다니시는 분들 종종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저 그런 로고 플레이하는 브랜드인 줄 알았는데 써네이 생각보다 되게 재밌고 되게 괜찮은 브랜드였습니다. 써네이라는 브랜드를 한 줄로 정리하면 미니멀을 기반으로 아이러니, 유머, 커뮤니티 그리고 실험적 프레젠테이션을 밀어붙이는 그런 실험적 브랜드입니다. 창립자는 시모네 리조와 로리스 메시나 두 명인데요. 2015년에 이제 써네이가 설립돼서 런칭이 됐고 지금 현재는 이 두 창립자 모두 써네이를 떠났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 모두 패션 전공이 아니었습니다. 시모네 리조는 디지털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고요. 로리스 메시나는 굿즈의 비주얼 머천다이저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션 디자인을 전공으로 배운 사람들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패션의 메카인 밀라노에서 활동하면서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패션에 약간 좀 틀에 박힌 고리타분한 그런 관습들을 깨고자 만든 게 바로 이 써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이렇게 밝혔죠. 전통적 밀라노 럭셔리의 문법과는 다른 더 현대적인 감각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리고 런웨이용과 판매용을 분리하지 않고 실제로 입히고 팔리는 옷을 만들고 싶었다. 그러니까 실용성을 강조한 거죠. 실제로 명품들 보면 런웨이용과 판매용이 다르잖아요. 런웨이용은 이걸 어떻게 입고 다녀? 이런 옷들도 사실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괴리감이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 괴리감을 깨버리고자 한 게 써네이였고요. 그 다음에 패션을 너무 신성시하지 않는 약간의 유머와 아이러니를 자신들의 어떤 아이템들에 녹여넣고 싶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이제 브랜드 네임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써네이, 요게 써니라는 영어 단어를 이탈리아식 발음이나 철자로 장난친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상상한 이탈리아인이 영어 써니를 쓰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에서 시작된 게 바로 이 써네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 브랜드 이름 자체에서부터 이미 본인들의 철학인 유머, 아이러니, 약간의 가벼움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왜 하필 영어 단어 써니인가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이 둘이 차를 타고 가던 중에 라디오에 흘러나오는 노래 가사 중에 써니라는 단어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 단어를 들은 순간 이 단어가 주는 약간 밝고 긍정적인 느낌이 본인들의 그 브랜드와 좀 느낌이 맞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 이름을 차용을 한 거고 이걸 이제 이탈리아식으로 변주한 게 바로 써네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루하고 딱딱한 패션 씬에서 밝고 신선한 에너지를 불어넣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담긴 네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고는 보통 써네이라는 그 영어 단어 SUNNEI 요거를 그냥 타이포그래피로 심플하게 이제 쓰는 게 로고죠. 로고 플레이를 안 하는 브랜드는 아닌데 그렇다고 그걸 막 너무 전면에 내세우는 그런 또 브랜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써네이의 브랜드 철학을 정리하면 일단 첫 번째로는 편안함과 무심함, 거기에 일상복으로서의 완성도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트렌드를 좇기보다는 누군가의 옷장에서 역할을 하는 옷으로 남길 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러니와 유희입니다. 써네이에서 이 아이러니, 유머, 유희 이런 게 빠지면 써네이로 성립할 수가 없어요. 패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가벼움이 아니라 너무 무겁고 너무 딱딱하지 않게 가려는 이 태도가 패션쇼에서도 계속 드러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티나 혹은 크리에이티브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합니다. 특정 룩을 강조하기보다는 상황에 맞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그럼 이러한 써네이의 시그니처 아이템은 뭐가 있냐? 일단 첫 번째로 가방 중에 라바울렛도 이제 계열이 있거든요. 그 가방을 조금 시그니처로 밀고 있습니다. 잇백, 그러니까 꼭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가방의 라인으로도 자주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그냥 입고 있는 데님 셔츠 말고 맨투맨 있잖아요. 그런 스트라이프 계열의 의상들도 써네이가 굉장히 잘 만듭니다. 그러니까 스트라이프가 약간 격식이라기보다는 좀 격식을 깨는 그런 느낌으로도 특히 그 스트라이프의 간격을 통해서 조정을 해서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데 이러한 스트라이프들이 이제 니트나 맨투맨 소재에 들어갔을 때 자신들만의 재치나 유머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스트라이프 계열도 시그니처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웨어 중에서 프로토티포 선글라스라고 있거든요. 이것도 써네이의 실험 정신이 가득 들어가 있는 그런 액세서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써네이의 아이템 가격들은 어떠하냐? 일단 뭐 명품까지는 아니지만 컨템포러리 이상의 그런 가격을 보여줍니다. 정가 기준으로 봤을 때 트랙수트 같은 것들이 한 70만 원대 형성이 되어 있고요. 하프 집업 니트가 50만 원대, 반팔 니트가 한 40만 원대, 후디나 맨투맨도 한 40만 원대, 셔츠류들이 한 3, 40만 원대, 가장 기본 반팔티가 한 10만 원대, 긴팔티가 한 20만 원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신발들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한 40만 원대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그니처 중에 하나인 이제 라바울렛도 백 같은 경우는 120만 원대부터 시작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로토티포 선글라스도 한 30만 원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진짜 색깔을 잘 써서 이런 것들 색깔로 옷을 만들 수 있구나 이런 아이템들도 있는데, 정말 보면 그런 써네이라는 이름처럼 되게 기분이 좋아지고 밝아지는 그런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옷들이 많으니까 한번 여러분들께서 써네이 아이템들 한번 구매해 보시는 거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써네이랑 비교할 만한 브랜드는 뭐가 있냐? 일단 첫 번째로 저는 MSGM이라는 브랜드가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밀라노를 기반으로 하고 있죠, 같이. 거기에 좀 젊은 에너지, 그 다음에 컬러와 그래픽을 잘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써네이와 MSGM이 좀 비교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GCDS, 요것도 이제 많이들 입으시는데 유머와 아이러니 약간 이런 측면에서, 그 다음에 조금 스트릿한 느낌이 든다라는 측면에서, 물론 GCDS가 좀 더 스트릿한 느낌이 강하긴 한데 비교해 볼 만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마르니도 조금 생각이 납니다. 물론 마르니가 한 급 더 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르니는 약간 명품의 느낌이라고 한다면 써네이는 컨템포러리에서 하이 패션으로 가는 약간 브릿지 정도에 있는 그런 느낌인데, 이 마르니도 실험 정신 그리고 색감 이런 톤을 잘 쓴다라는 측면에서 비교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크네 스튜디오도 저는 좀 비교해 볼 만하다 생각이 드는 게, 두 브랜드 모두 미니멀리즘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건데 색깔을 잘 써요. 그런 측면에서 좀 비슷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 브랜드 중에 JW 앤더슨, 제가 유니클로 콜라보 얘기하면서 많이 말씀드렸던 이 JW 앤더슨도 약간 유머러스하고 아이디어 이런 측면에서 좀 비교해 볼 만하다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써네이는 이제 패션을 넘어선 라이프 스타일로도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캔버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구매자가 디지털 3D 툴을 활용해서 옷의 디테일을 직접 커스텀할 수 있는 그런 실험적 프로젝트도 진행을 했고요. 써네이 오브제라고 해서 가구나 식기 등의 인테리어 소품들까지 자신들의 영역을 확장해서 자신들이 지향하는 미학을 삶의 전반에 좀 녹여넣으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창립자 둘이 2025년에 이제 떠났거든요, 여기 써네이를.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그 두 창립자 시모네 리조와 로리스 메시나가 보여줬던 써네이의 정체성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약간은 걱정도 되는데 뭐 지켜봐야겠죠. 또 흥미로웠던 점이 2025년 패션쇼에서는 크리스티 경매와 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패션 옥션, 그러니까 패션 경매 형태의 패션쇼를 선보였거든요. 모델뿐만 아니라 디자이너 자신들도 경매 매물로 내놨어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약간 창의성이 자본에 종속된 그런 현대 패션 시스템을 조금 풍자하려고 한 게 아닌가, 좀 재밌는 그런 패션쇼를 선보였었고요. 또 24SS 시즌에는 관객이 점수판을 들고 룩을 채점하는 그런 방식으로 패션쇼도 만들어서 밀라노의 자칫 딱딱할 수 있는 기성의 그런 어떤 패션씬을 좀 꼬고 유머러스하게 만들려고 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플래그십 스토어를 단순한 매장이 아니라 카페와 갤러리와 이벤트 공간이 녹아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서 컨셉트 없는 컨셉트 스토어, 이런 좀 아이러니한 모습을 공간을 통해서 구현하려고 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었죠. 정리하겠습니다. 써네이는요, 예쁜 옷을 만드는 브랜드라기보다는 패션을 대하는 태도를 디자인하는 브랜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써네이가 왜 비싼지 모르겠다 이게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브랜드가 진짜 패션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기도 하죠. 만약 여러분이 유행보다는 태도를 중요시 여기고 셀럽보다는 브랜드 철학이 궁금하고 잘 만든 일상복의 가치를 둔다면 써네이 분명 한번 깊게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브랜드입니다. 지금까지 브랜드 읽어주는 남자 김원식이었습니다. 덱괄조 안녕.